64페이지입니다. 자, 인문적 특성이라는 자체는 우리 시험 문제에 그렇게 자주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는 제가 나올 것들만 얘기해 볼게요. 자, 지금은 자연적 특성 했잖아요. 자, 근데 인문적 특성으로 한번 가죠. 자, 그럼 아까 제가 그 전에 칠판을 안 지웠죠. 요거 보시면서 들으시면 되는데, 인문적 특성입니다. 자, 인문적 특성은 자, 토지에다가 인간이 관계를 얻으면서 나타나는 특성으로서 용도적으로 가능합니다. 용도적으로 가능하다. 항상 긍정적으로, 경제적으로 가능하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럼 첫 번째 스타트가 용도의 다양성입니다. 용도가 다양하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만 제가 찍을게요. 첫 번째는 채용이라는 게 들어가요. 채유효, 이용의 판단 근거가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강남역 사거리는 상업용지다 보니까 거기다가 공장 져야 돼요, 주택 져야 돼요, 상가 져야 돼요. 가장 좋은 용도로 이용해야 되죠. 쓰임새가 많으니까. 그래서 얘도 부중성과 같이 채용을 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두 번째, 농지가 택지로 바뀔 수 있잖아요. 용도 전환이 가능하니까 용도적인 공급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용도적 공급이 가능하다. 이 두 가지입니다. 또 택지로 바뀌니까 경제 가치가 높아지니까 경제적 공급이 가능하다. 이것만 잡으세요. 자, 들어가 볼게요. 자, 인문적 특성입니다. 들어가죠. 토지와 인간의 관계에서 생활에서 나타나죠. 그래서 밑에 가시면은 따라서 인위적이고 후천적이고 가변적이다. 자, 용도의 다양성입니다. 자, 1번 채용의 판단 근거가 되겠죠. 그래서 채용을 해야 된다는 판단 근거입니다. 용도가 다양하니까 경합하면 가장 좋은 걸 써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 오른쪽 창조적 이용과 이행과 전환이라는 건 농지가 택지로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후보지와 이행지 같은 용어로 사용할 수 있고 토지가 경제적 공급이 가능하다. 자, 병합 분할의 가능성은 제가 하라는 것만 가세요. 출제가 잘 안 됩니다. 자, 감정평가 나왔던 것만 제가 보여드리고, 자, 공인중개사는 어떤 게 떴냐 들어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토지를 합필한다, 분필한다는 얘기 들어보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는 토지가 알아서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이 그런 거죠. 그래서 토지를 병합할 수만 있는 게 아니라 분할도 가능하다. 병합 분할의 가능성이라는 것은 자, 요거는 인위적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시험 문제가 뭐가 나왔냐면 법적 제한을 받습니다. 안 받는다면 틀려요. 지적법 시간에 일정한 지적 절차라는 걸 배우십니다. 그래서 일정한 지적 절차에 따라서 대지 면적이 최소한도에 따라서 법적 테두리 내에서 일정한 지적 절차에 따라서 토지 면적을 분할하거나 합병하지 법적 제한을 안 받는다면 틀립니다. 딱 하나만 제가 찍어드릴게요. 1번입니다. 자, 이게 감정평가 시험에 나왔는데 토지를 병합 분할 잘하게 되면 용도를 더 다양하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용도의 다양성을 또 지원한다. 이것만 가져가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이라이트 3번입니다. 자, 요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3번을 위치에서 연결시키겠는데요. 자, 요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자, 제가 아껴놨던 건데, 자, 보세요. 29번지에 아파트가 있으면요. 30번지에 공원이 들었으면 아파트의 가치가 올라가요. 그런데 제가 이제 연결시킬 건데, 아파트의 절대적 위치는 불변입니다. 그죠? 그래서 절대적 위치는 안 바뀌어요. 절대적 위치는 불변이다. 이렇게 봅니다. 불변. 그래서 이거를 물리적 위치라 그래요. 우리가 배웠던 거 볼까요? 부동성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렇게 바뀌는 것은 환경이 바뀝니다. 그걸 이제 학자들은 상대적 위치라 그래요. 상대적 위치. 그럼 상대적 위치를 더 중요시 봐요. 이건 가변적입니다. 그래서 토지 옆에 토지가 있다는 인접성 때문에도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배우실 이 인문적 환경이 바뀌어요. 그래서 사회적인 현상이 바뀔 수가 있고요. 경제적, 그 다음에 행정적이 바뀝니다. 그래서 위치가 변한다는 것은 절대적 위치가 바뀌는 게 아니라 상대적 위치에 대한 그 인문적 환경이 바뀐다는 거죠. 그럼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경제적 위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평가사는 절대적보다는 상대적 위치를 봐요. 왜냐하면 자, 강남이 지금 제일 비싸잖아요. 가격이. 그럼 강남이 고조서부터 지금까지 그 위치의 변함은 없습니다. 자, 어느 지역이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또 편중을 또 줄 수가 있으니까 어떤 구와 강남구가 있다면 두 구가 똑같이 주공 아파트를 똑같이 분양했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분양했으면 지금의 가치는
강남이 더 비싸죠. 근데 왜 그러냐? 절대적 위치가 아니라 상대적 위치가 바뀌어서 그렇죠. 자, 그래서 가볼까요? 자, 사경행은 인문적인 자연적 특성같이 불변하거나 부동한 것이 아니다. 토지의 사경행이 가변적이다. 그러면 사회적이라는 것은 인간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모든 게 인간 관련됩니다. 인간. 그 다음에 얘는 수익. 그 다음에 얘는 정책입니다. 정책. 자, 그러면은 공장, 공원, 학교가 다 인간한테 필요하잖아요. 주거환경, 인구, 가구분리, 공공시설이 또 인간한테 필요해요. 공공시설은 사회적입니다. 사회적이다. 자, 그 다음에 뭐 건축 양식, 부동산 거래 및 사용 수익 간행도 사회적인데 교통체계에다가 좀 별 붙여보세요. 아,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떴는데 옛날에 교통체계라는 것은요, 뭐 전철이나 도로 같은 걸 얘기를 해요. 그럼 들어보십시오. 만약에 여기 사거리에 전철역이 3번 출구가 뚫리자마자 자, 인간, 사회적, 인구가 바뀝니까? 정책, 행정이 바뀝니까? 상권이 바뀌죠. 그래서 교통체계는 경제적으로 나왔었어요. 그 다음에 기술력선 및 혁신 및 산업구조가 바뀌는 건 1차가 3차로 바뀔 수 있잖아. 그 다음에 세부담의 상태가 어렵습니다. 아, 이걸 제가 좀 많이 질문을 받는데요. 지금 하긴 좀 그렇지만 들어가 봅시다. 세부담의 상태와 세제라는 건 달라요. 세제는 조세 제도가 바뀌는 거고요. 자, 여러분들 앞쪽에서 제가 경제활동하는 곳이 시장이잖아요. 그럼 시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시장에서 벌어지는 게 경제적이에요. 그러면 시장에서는요, 자, 들어보십시오. 자, 만약에 임대인한테 정부가 보유세를 때려요. 그럼 우리가 임대를 올리죠. 그럼 임차인한테 전가시켜요. 전가. 그럼 조세를 전가시키다 보니까 자, 조세는 정부가 전가시키는 건 아니잖아요. 이 경제 환경에서 얘네들끼리 그 부담에 대한 걸 누가 부담하냐에 따라서 바뀌기 때문에 경제적입니다. 좀 어렵죠. 이건 이제 나중에 조세 정책에서 조세에 대한 부담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행정적은 정책, 제도, 계획, 규제, 세제, 통제 이런 게 나오면 행정적 찍으시기 바랍니다. 자, 넘겨볼게요. 자, 넘기시면은 자, 위치입니다. 위치. 위치에서 페이지 제가 하라는 것만 가십니다. 자, 위치는 페이지 73페이지예요. 73페이지 가시게 되면은 자, 어때요? 여기서 밑에 지리적인 결정되는 절대적 위치, 즉 물리적 위치는 부동성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 근데 주변의 토지용의 상황에 따라서 결정된 상대적 위치가 사경행은 바뀐다는 거죠. 체크하십시오. 그럼 상대적 위치가 중요하다. 자, 그러면 자, 여기만 하고 우리가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70페이지입니다. 오늘 이제 총론은 다 마무리할게요. 70페이지 가시면은 공간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한 번호 우리가 별표 하나만 자주 출제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근데 들어보시면은 공간이라는 게 떠요. 공간. 자, 이것도 이제 제가 1, 2월 달에 해드리는 것만 제가 갈게요. 자, 공간으로서의 부동산이에요. 공간은 3차원 공간이 있다는 것은 세 가지 공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다 입체 공간이라고 하고요. 자, 앞쪽에서 배웠던 복합 개념의 논리로 가요. 그래서 우리가 법 경기를 따집니다. 법률, 경제, 기술. 자, 그래서 밑에 그림이 있듯이 지구의 중심을 잘라요.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를 수평 공간이라고 하고요. 공간이라고 하고 여기를 공중 공간이라고 그래요. 공중 공간. 그다음 여기를 지하 공간이라고 합니다. 지하도 맞고 지중도 맞아요. 그러면 자, 이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간적 범위가 있어요. 수평 공간을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지표권이고요. 그 다음에 공중 공간은 공중권이고요. 지하는 지하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지하권. 그래서 요 세 가지가 법률적이죠. 소유권이니까. 공간은 기술적이고, 자, 경제는 또 가치가 있죠. 자, 들어볼게요. 자, 들어갑니다. 공간으로서의 부동산. 자, 공간은 기대이익이 현재 가치가 있어요. 이게 경제적이고요. 물리적 측면이 기술적이죠. 경제적 측면과 복합적으로 봐야 된다. 자, 3차원이고요. 영속성과 관련이 돼요. 토지가 소모되지 않으니까. 그럼 오른쪽에 부동산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를 오늘 가볍게만 제가 문제만 풀도록 할게요.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를 행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민법 212조에 무한정이 아닙니다.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에요. 그게 자,
사적 소유권이 인정하는 범위죠. 사적 소유권이 인정되는 범위입니다. 들어볼게요. 자, 민법 제212조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는 사적 소유권이 인정되는 범위예요. 토지 상하에 미친다. 무한정으로 미치는 게 아니죠. 그럼 우리가 밑에 보시면 지표권이라는 게 있어요. 지표권은 수평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죠. 그래서 지표상의 토지를 타인에게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거로서 작물을 경작하거나 건물을 짓고, 자, 이걸 한번 보세요. 지표수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물에 관한 권리입니다. 이게 감정평가 시험에 나오는데 물에 관한 권리가 지표권에 포함이 됩니다. 그렇게만 알아가시고요. 넘겨볼게요. 넘기시면은, 자, 지중권 지하권이에요. 자, 제가 이걸 10번 문제 냈는데 들어보세요. 자, 이 지하권이라는 건 지하 공간을 지하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와 강물을 채굴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나라마다 달라요. 그럼 제가 아까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는 사적 소유권이 인정되는 범위입니다. 그럼 사적 지하권은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지하수는 우리나라는 인정을 해요. 근데 미채굴된 강물, 석탄, 석유, 가스가 나오면 이건 국가가 뺏어갑니다. 국유권이에요. 그래서 공적 지하권이다. 자, 요거 이제 문제 풀고 마무리할게요. 들어갑니다. 자, 지중권은 개념, 소유자가 토지에 대해서 그 지하 공간을 어떤 이익을 획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근데 나라마다 틀려. 그러면 제가 이번 가정은 니을번만 보세요. 우리나라의 지중권은 토지의 구성 부분인 지하수는 토지의 일부거든요. 토지로부터 독립성이 없어요. 소유권의 효력이 미칩니다. 개인의 소유권이. 그런데 강업권에 개체가 되는 지하에 있는 미채굴된 강업권은 강업권의 목적이 되므로 소유권의 권리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문제 10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10번. 민법에서 규정하고 의하면 토지 소유자는 강업법에 열거되는 미채굴의 강물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토지 소유권에 제한, 소유권이 미치지 못하죠. 자, 10번까지 오늘 다 풀었습니다. 그래서 1, 2, 3, 4, 5, 6, 7, 8, 9 다 10번까지 풀었어요. 자, 공주권만 하면 됩니다. 자, 공주권도 자, 무한정이 아니에요. 얘도 사적 소유권이 인정되는 게 개인에 대한 주장이 사적 공주권이에요. 여러분들 일조권이라는 거 들어보셨잖아요. 햇빛을 받을 수 있고 한강이 보이는 조망권은 개적 사적 소유권이 인정이 됩니다. 근데 공적 소유권에 대한 공적 공존권은 인정이 안 돼요. 자, 우리 집 앞에 항공기가 왔다 갔다 하는 데서 통행료 받을 수는 없잖아요. 항공권. 또 전파의 발작, 전파권은 다 공적이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갑니다. 자, 공주권 갑니다. 자, 공주권이란 소유권자의 토지구역상의 공중공간을 타인에게 방해받지 않고 일정한 고도까지가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사적 소유권이 인정되는 것까지 관리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자, 이번 과정은 그 박스만 정리하고 마무리합니다. 자, 사적은 일조권 조망권이에요. 자, 용적률을 건물을 올릴 수 있는 거죠. 이것도 들어가는데 참고하시고요. 일정 범위까지 토지 소유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개인 공주권은 일조권 조망권 박스. 근데 공적 공주권은 사적 공주권이 아니에요. 공중공간에 대한 공공기관의 공익 목적이에요. 자, 그래서 개인의 소유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항공기의 통행 항공권이나 전파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여기까지 1, 2월 달까지 마치겠습니다. 자, 그래서 총론은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래서 다음 시간은 제가 어떻습니까? 경제 파트로 들어가겠습니다. 근데 이제 3, 4월 달에는 공간도 약간 넓힐 거예요. 그 정도로 이거 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